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좀 다릅니다. 듣고 나시면 분명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3년입니다. 1095일. 한 여자가 중증 치매 시아버지를 홀로 돌본 시간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별일 없으신가 살피고 밤마다 현관문 앞을 지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가시려고 할 때마다 막아섰습니다. 밥을 먹이다가 팔이 핥히어져 피가 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소독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남편은 뭘 했을까요? 골프를 쳤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술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3년을 함께 산 아내가 몸이 망가져 가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골프채를 들고 나갑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잠을 못 자서 손이 떨리는데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많이 심해지셨어요. 전문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하자.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부모를 버리려는 여자와는 못 살겠다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아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면서 매달리시겠습니까?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이혼합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땡큐. 고마워요. 땡큐라니요? 이혼하자는데 고맙다니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3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하자는 말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고맙다라니. 하지만 이 여자의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박수를 치게 되실 겁니다. 62세,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혼까지 하면서? 딸은 문자 한 통 보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시댁일로 복잡해. 당분간 연락 못해. 시청자 여러분, 이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녀에게 외면받고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누워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33년 동안 뭘 위해 살았지?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이 내민 도시락 하나. 그것이 이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요. 이 여자가 요양원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새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 노인. 이 여자가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이혼까지 해가며 지키겠다던 효도. 그 효도의 결말이 요양원이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편은 대체 뭘 한 걸까요? 아내에게 부모를 버리려는 여자라고 했던 그 남자는요? 결국 자기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직접 돌보기는 싫으니까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림받은 며느리가 요양원에서 전 시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외면했을까요?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임종하는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이 여자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찢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 3년 간병, 버림받은 후에도 이어진 인연,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그 한마디.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여자의 자녀들 이야기요. 엄마를 외면했던 아들과 딸. 그들에게도 뒤늦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아들. 눈물로 미역국을 끓이는 딸. 그 장면들을 보시면 아마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름은 강순옥입니다. 62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64세에 모든 것을 되찾은 여자. 남편 이름으로 33년, 시아버지 이름으로 3년을 살다가 마침내 자기 이름을 찾은 여자입니다. 순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한마디의 의미를 오늘 사연에서 확인해 주세요. 왜 이 여자가 땡큐라고 말했는지, 왜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는지, 그 모든 답이 이 사연 안에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가기 전에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빨간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밥보다 소중합니다. 아니, 밥보다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연 계속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그럼 이제 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33년의 끝. 새벽 4시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 작은 방에서 강순옥이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62살 순옥의 어깨는 구불대로 굽어 있었고 푹 꺼진 눈가에는 3년간의 간병 생활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아버님, 잠깐만요. 금방 끝나요. 순옥이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아 끼우며 말했습니다. 중증 치매 3년 차인 시아버지 박만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다 갈고 이불을 덮어드리자마자 시아버지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에 가야 해. 집에 가야 해. 만수가 이불을 걷어차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순옥이 황급히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아버님 집이라니까요. 아니야, 여기 아니야. 우리 집 가야 해. 만수가 순옥의 손을 뿌리치며 현관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순옥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밤이에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비켜. 나 집에 갈 거야. 만수가 순옥을 밀어냈습니다. 88배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이었죠. 순옥이 휘청거리면서도 현관문 앞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새벽이에요. 조금만 주무세요. 싫어, 싫다고. 실랑이가 30분은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옥이 온갖 달래기를 다 동원한 끝에야 시아버지는 겨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일어나 나가려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순옥은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3년째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순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손은 늘 떨렸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겨우 눈을 붙이려는데 방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순옥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순옥이 달려가 시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순옥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형식을 삼키기 어려워진 뒤로 맵기 죽을 쑤어드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 박정수가 나왔습니다. 65의 정수는 골프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골프 약속 있어. 아버지 아침 챙겨드리고 점심까지 준비해놔. 정수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죽을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가요? 왜 안 되나? 아버님이 어젯밤에 또 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침대에서 떨어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정수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요.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해. 내가 하라고. 정수가 골프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잔 지가 벌써 3년이에요.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모셨어. 나간다. 정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옥은 텅 빈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자신이 가정부인지 아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옥이 시아버지에게 점심을 먹이려 죽을 떠서 입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한 숟가락만 드세요. 만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 아버님, 안 드시면 안 돼요.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순옥이 다시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만수가 순옥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죽이 담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싫다고 했잖아. 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옥이 깨진 그릇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는데 만수가 순옥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순옥의 팔에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얼굴.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인 순옥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 그릇에 죽을 담아 시아버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다시 떠드릴게요. 순옥이 숟가락을 들어 시아버지 입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만수가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마치 아까 일은 없었다는 듯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가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게 분명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정수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옥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심해지셨어요. 전문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정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순옥을 바라보는 정수의 눈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요양원이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들이 내 부모를 버리자고? 정수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한계가. 한계? 내가 뭘 했다고 한계야. 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3년이에요, 여보.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됐어. 더 듣기 싫어. 정수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옥은 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후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자 시누이 박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60살의 정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웬일이세요? 웬일이긴. 형부한테 다 들었어. 정희가 순옥을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정희가 순옥을 노려보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다며. 쳐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 말 돌리지 마. 요양원이 뭐야? 버리자는 거지. 정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는 몰라요. 아버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몰라.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간병비도 한 푼 안 보내셨잖아요. 이것 봐. 돈 얘기까지 하네.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며느리 된 게 그것도 못해? 에휴, 요즘 며느리들이란. 정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미는 말들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옥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하자. 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를 버리려는 여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3년이었습니다. 29에 시집와서 62살이 되기까지 33년을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순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요.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혼하자면서요? 알았다고요. 순옥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정수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땡큐. 고마워요.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혼합시다. 순옥이 남편의 곁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챕터 2 버림받은 여자.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정수와 그 가족들은 순옥이 당연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부, 올케가 아직도 안 빌어요? 정희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빌기는커녕 이혼하겠다고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 뭐요? 그 여자가 미쳤나?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형부는 가만히 계세요. 정희가 전화를 끊자마자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옥이가 시아버지 간병이 힘들다고 도망갔대. 아이고, 그 착한 강서방 불쌍해서 어쩌나. 요즘 며느리들은 참 무섭다니까.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순옥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 가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준혁아. 밥은 먹었어?
엄마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준혁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던?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자고 했다며. 그래서 이혼한다고. 준혁아,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가 3년 동안 얼마나. 엄마,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혼까지 하면서.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 몸이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렇지. 할아버지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남들 보기에 창피하게. 준혁아, 나 지금 바빠. 끊을게.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시댁일로 복잡해. 당분간 연락 못해. 미안해. 순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버림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정수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였던 상대방에게 33년간 생활비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순옥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강순옥 씨는 33년간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최근 3년간 시부 간병까지 도맡아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병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을 경제적 기여로 환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수 측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3년 희생이 돈으로 환산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순옥에게 정수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 이혼 철회하고 집으로 돌아와. 정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뭐?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돌아가요. 순옥이 정수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후회해도 난 절대 다시 안 받아줄 거야. 알아? 정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하며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날 순옥은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순옥이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 내일 이 집 떠나요. 순옥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의 마른 손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모시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은 제 시아버지셨어요. 만수가 고개를 돌려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습니다. 순옥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님.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만수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순옥이 만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 확정 당일 순옥은 가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니 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정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순옥이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족하냐고요? 그래. 내가 원한 거잖아.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가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진짜 이혼을 하네. 정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옥은 한참 정수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33년 동안 당신 시중 들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게 내 할 일이었으니까. 그래요. 내 할 일이었죠. 근데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순옥이 정수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정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해도 난 절대 다시 안 받아준다. 알아?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 순옥은 친구 하나 없이 캐리어 하나만 들고 모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모텔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순옥은 낡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시댁 식구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추락인가. 순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벽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텅 빈 가슴 속에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순옥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새벽 4시에 안 일어나도 되는구나.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려는 시아버지를 막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옥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단잠을 잤습니다. 3년 만의 숙면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모텔방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앞날은 막막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싹 트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3공원 벤치의 인연. 이혼 한 달 후 순옥은 가까스로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축축한 방이었지만 갈 곳 없는 순옥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죠. 순옥은 낡은 노트북을 켜고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청소 용역. 지원할 만한 일자리를 찾아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나이요? 62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는 50대까지만 받아요. 아, 네. 다른 데 알아보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 보고요. 나이요? 62살인데요. 아이고, 어머님. 저희 식당이 점심때 엄청 바빠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 체력 괜찮아요. 3년 동안 시아버지 간병을. 네, 알겠고요. 일단 다른 분 먼저 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0군데 넘게 전화를 돌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60대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은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가장 싼 라면 한 봉지를 사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어머, 순옥이 아니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김말순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말순아, 순호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말순이 순옥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푹 꺼진 뺨, 낡아 빠진 옷.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얘기 좀 하자.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순옥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이 순옥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가자. 내가 밥 살게. 근처 식당에서 말순은 순옥에게 설렁탕을 시켜주었습니다. 순옥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순옥아, 무슨 일이야? 다 얘기해봐. 순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간의 간병, 남편의 이혼 통보, 자녀들의 외면. 이야기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33년을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순옥이 국물을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순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옥아,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밥도 먹고 좀 쉬어. 아니야, 괜찮아. 내한테 패 끼치기 싫어. 무슨 소리야? 40년 넘은 친구 사이에. 가자. 말순이 순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옥은 말순의 손에 이끌려 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말순의 집은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말순의 남편 김철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고등학교 친구야. 순옥이. 말순이 순옥을 소개했습니다. 철수가 순옥을 훑어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시큰둥했습니다. 순옥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말순이 밀어붙이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순옥과 말순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철수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아, 잠깐 나와봐. 말순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친구 사정은 안 됐는데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오래 있으면 곤란해. 알았어, 알았어. 오늘 하루만이야. 순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옥아, 미안해. 우리 그이가 좀. 아니야, 괜찮아. 나갈게. 곧 갈 곳 생겨.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미안한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괜찮다니까. 고마워, 말순아. 밥 사줘서. 순옥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말순의 집 앞 골목을 걸으며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순옥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순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도시락 하나 드실래요?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괜찮아요. 순옥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식사 안 하셨죠? 아니, 했어요. 거짓말이시죠? 어머님 손 좀 보세요. 떨리잖아요. 여자가 순옥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순옥이 내려다보니 정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 동네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노인복지관 소속이고요. 제 이름은 이현주예요. 현주가 순옥의 옆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락 맛있어요.
복지관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현주가 도시락을 순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망설이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순옥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자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현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비우자 현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간병 오래 하셨어요? 순옥이 놀라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손에 오래된 핥힘 자국이 있어요.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요. 치매 환자분 모셨죠?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요. 시아버지를요. 말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의 고통, 남편의 배신, 자녀들의 외면. 현주는 순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현주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7년 전에 이혼했어요. 순옥이 놀라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한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어머님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예요. 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현주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복지관에 한번 오세요.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혼자 힘드시면 상담도 해드릴 수 있어요. 순옥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현주. 순옥은 명함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내일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현주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현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순옥은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축축한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순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올 무렵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가보자. 챕터 4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오전 10시 순옥은 노인복지관 앞에 섰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지만 입구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오셨네요. 문이 열리며 현주가 나왔습니다.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셨군요. 어머님, 그냥 갈 데가 없어서요. 순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주가 순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오신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주가 순옥을 복지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주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나눠요. 순옥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퍼졌습니다. 어머님, 어제 다 말씀 못하신 거 있으시면 더 해주세요. 저 시간 많아요. 현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 29에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이야기. 3년간의 간병으로 몸이 망가졌던 이야기. 이혼하자는 말에 차라리 후련했던 이야기. 근데 자녀들마저 등을 돌리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주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네. 3년 동안 혼자서 치매 환자분을 돌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알아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머님,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들어보셨어요?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요? 네. 3년간 간병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시험을 본다고요? 순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0대, 70대도 많이 도전하세요. 합격률도 높아요. 이론 교육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160시간 이수하시면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어머님, 이건 책으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3년 동안 직접 하신 일이에요. 기저귀 갈고, 식사 보조하고, 체위 변경하고, 다 해보신 거잖아요. 순옥은 멍하니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 경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비 지원 교육과정이 있어요. 교육비 거의 안 들어요. 제가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현주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일이기도 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머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주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교육 첫날, 순옥은 강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20여 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이 둘러보니 70대 할머니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다양했습니다. 순옥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여럿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옆자리의 여자가 손짓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영자예요. 올해 65. 영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순옥이에요. 62이요. 순옥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사연이 있어요. 나도 작년에 남편이 세상 떠나서 혼자 됐거든.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순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다들 새 출발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힘내요. 강사가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교실에서 필기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교육 2주차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이 마네킹을 눕혀놓고 체위 변경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네킹을 옆으로 돌리려는 순간 허리에서 뜨끔하는 통증이 왔습니다. 순옥이 허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시아버지를 들어 올리며 생긴 허리 디스크가 도진 것이었습니다. 강순옥 씨, 괜찮으세요? 강사가 달려왔습니다. 동기생들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순옥이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순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영자가 순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언니, 나도 무릎 수술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면 안 돼. 영자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며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주가 순옥 곁으로 왔습니다. 허리가 좀. 병원 다녀오세요. 다시 오시면 돼요. 기다릴게요. 현주가 순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옥은 현주와 영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시 와도 돼요? 당연하죠. 어머님 자리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순옥은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년간 시아버지 들어 올렸던 이 몸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더 버텨야지. 160시간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순옥은 국가시험 접수를 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순옥은 교재를 펼쳐놓고 마지막 복습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할 수 있어. 순옥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험 당일 순옥은 고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험표를 꺼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영자도 보였습니다. 영자가 순옥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시험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순옥이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몸으로 익힌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기저귀 교환 방법, 욕창 예방법, 치매 환자 대응법.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옥은 한 문제 한 문제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고사장을 나서며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내 이름으로 치는 첫 번째 시험이다. 한 달 후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순옥은 반지하 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열고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순옥의 눈이 두 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합격. 순옥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다. 나 혼자 힘으로 해냈어. 순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축축한 반지하 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곳 같았습니다. 챕터 5 강순옥이라는 이름. 자격증 취득 3달 후 순옥은 현주의 소개로 햇살요양원에 취업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순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연두색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2년 인생에 처음으로 월급 받는 직업을 갖게 됐구나. 순옥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요양원 원장 김영애가 순옥을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강순옥 선생님이에요. 3년간 치매 환자분을 직접 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옥에게 배정된 층은 3층 치매 병동이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박미경이 순옥을 안내했습니다. 강 선생님, 여기 어르신들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치매가 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3년간 해봐서 알아요. 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이 담당하게 된 어르신 중에 이금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82의 금순 할머니는 중증 치매로 밤마다 소란을 피웠습니다. 첫날 밤 순옥이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새벽 2시쯤 금순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헤맸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아들이 기다려. 금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순옥이 금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순옥이요. 순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기다려. 할머니, 아드님은 내일 오실 거예요. 오늘은 주무셔야 해요. 순옥이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힌 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울었습니다. 순옥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시아버지에게 불러드렸던 자장가였습니다. 금순 할머니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순옥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며칠 후 금순 할머니의 아들 이재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재호가 병실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순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재호가 순옥을 불렀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눕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네, 보호자님. 어머니가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는 건 처음 봐요. 재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에서는 밤마다 소리 지르시고 우시고 저희 가족이 다 지쳐서 여기 모시게 됐거든요. 할머니가 불안하셨던 거예요. 여기 적응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밝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버림받은 며느리에서 감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한 지 3달이 되었습니다. 원장 김영애가 순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앉으세요. 영애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선생님, 3달 만에 보호자들 칭찬이 쏟아지네요. 영애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보호자 만족도 설문 결과였습니다. 강순옥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가족처럼 돌봐주세요. 강 선생님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정규직 전환하시고 팀장 보조 역할도 맡아주시겠어요? 저를요? 순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경험도 있고 어르신들과 소통도 잘하시고 적임자세요. 순옥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첫 월급날 순옥은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손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순옥은 복지관으로 현주를 찾아갔습니다. 현주가 상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현주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옥이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월급 받아서요.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현주가 상자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실 것 없는데.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반지하 방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냥 문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면 되는 거예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순옥은 반지하에서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반지하보다 조금 비쌌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순옥은 창가에 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살게 됐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우리 순옥이라 불리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순옥만 보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치매 어르신들 배회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프로그램이요? 네. 어르신들이 밤에 배회하시는 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낮에 충분히 활동하시고 저녁에 안정감을 드리면 줄어들 수 있어요. 영애가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현장을 아는 사람의 해안이네요. 한번 해봅시다. 순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옥탑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순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을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이 출근하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 새 입원 환자분 오세요. 3층 302호로 배정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새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순옥이 302호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환자 얼굴을 확인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순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환자는 순옥의 전 시아버지 박만수였습니다. 챕터 6 다시 마주한 얼굴. 순옥은 병실 입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만수가 흐릿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시아버지는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입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란에 박정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연락처에는 신우이 박정희의 번호만 있었습니다. 가족 면회 예정란에는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까지 해가며 지키겠다던 효도가 이거였어? 순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참담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옥은 병실을 나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미경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302호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알아요? 아, 그분이요? 아들분이 입원 수속하시고 가셨는데 바쁘시다고 면회는 나중에 오신대요. 미경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휴게실에서 순옥은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302호 환자분 아들 있잖아. 재혼하려다가 파혼됐대. 진짜요? 왜요? 상대 여자 집에서 반대했나 봐. 아버지 치매인 거 알고.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여기 모신 거구나. 그것도 그렇고 본인도 골프장에서 쓰러졌었대. 경미한 뇌경색이었다나. 순옥은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하면서 효도를 지키겠다던 남자가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옥은 원장 김영애를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302호 환자분 담당해서 저를 빼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제 전 시아버지세요. 영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강 선생님 시아버지요? 네.
이혼한 남편 아버지요. 3년간 제가 간병했던 분이에요. 영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선생님,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3층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다른 분 구해질 때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옥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원장의 곤란한 표정이 눈에 밟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은 302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만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옥이 다가가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순옥이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3년간 수없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다 갈고 이불을 덮어드리려는 순간 만수가 순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순옥이 움찔했습니다. 만수가 흐릿한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아, 순옥이 왔어? 순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왔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만수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순옥이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과였습니다. 치매 속에서도 시아버지는 순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옥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순옥은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남편이 골프채를 들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순옥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헬쑥해졌습니다. 현주가 복지관에서 순옥을 만났습니다. 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순옥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현주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순옥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원한 이야기, 다시 돌보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무리하면 안 돼요. 담당 바꿔달라고 하세요. 원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대. 조금만 더 하면 돼. 언니 건강이 먼저예요. 현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일주일 후 순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순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나야. 준혁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햇살 요양원에서 일한다며? 할아버지 요양보호사로.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회사 동료가 얘기해줬어. 자기 어머니가 거기 입원해 계시대. 엄마, 그게 진짜야? 왜 그런 일을 해? 창피하게.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인데 왜 창피해? 너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이혼해서 나가더니 결국 다시 할아버지한테 기어 들어갔네. 돈 때문인 거지? 준혁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혁아, 그게 무슨...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녀에게까지 오해받는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옥은 더 무리하게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청하고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이 시아버지 병실에서 체위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를 옆으로 돌리려는 순간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으윽! 순옥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순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 선생님, 선생님, 동료 보호사가 달려왔습니다. 119, 119 불러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순옥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순옥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순옥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챕터 7 용서와 화해. 수진이 침대 곁으로 달려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순옥이 힘없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순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받고 왔어. 엄마가 쓰러졌다고. 오는 내내 엄마가 요양원에서 할아버지 돌보신다는 얘기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왔구나. 우리 수진이 왔구나. 엄마, 나 이혼 때 아빠 편든 거 정말 후회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나쁜 년이지.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순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너희한테 제대로 설명 못했어. 그냥 참기만 했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알았겠어. 수진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녀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순옥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순옥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할아버지 돌보신 거 들었어? 왜 그러셨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아버님이 불쌍해서. 아버님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은 잘못한 거 없어. 치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잘못한 건 따로 있지. 순옥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나도 이제 알아. 할아버지 요양원 보낸 것도 아빠야. 효도한다면서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해놓고 결국 자기가 요양원 보냈어.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준혁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사러 내려왔다가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뭐해? 빨리 들어와. 나는 낯이 없어서.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야. 가자. 준혁이 수진에게 이끌려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칫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순옥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전화 때 한 말. 됐어. 들어와서 앉아. 순옥이 손짓했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후회해.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고 한 거. 내가 뭔데 엄마 일을 그렇게 말해.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뭐해?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순옥도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 엄마한테 무릎 꿇지 마. 순옥이 준혁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순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오빠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산모녀가 병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순옥이 퇴원한 뒤 일주일간 수진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수진이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엄마 미역국이야. 내가 끓였어. 수진이 쑥스럽게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순옥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간이 좀 짜지 않아? 아니야.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은 처음이야. 순옥이 웃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시집가고 나서 엄마 밥 한 번 못 해드렸어. 이제라도 해드릴게. 그래, 고맙다. 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아버지 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정수가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구나. 웬일이야? 아버지, 할아버지 요양원 비용 누가 내고 있는지 알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엄마예요.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자기 담당도 아닌데 할아버지까지 돌보고 있었어요. 뭐? 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모르셨어요? 엄마가 본인 월급에서 할아버지 특별 간식비랑 물리치료비 보태고 있었대요. 준혁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정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엄마가 아직도 아버지는 이혼해놓고 결국 할아버지도 버렸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버림받고도 할아버지 챙기시다가 쓰러진 거예요. 준혁이 쏘아붙였습니다. 정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런 아버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잘못한 거 아시면 됐어요. 저 가볼게요. 준혁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이 회복 후 요양원에 복귀했습니다. 원장 김영애가 순옥을 맞이했습니다. 강 선생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네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302호 환자분 담당은 다른 분께 맡겼어요. 선생님은 본인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영애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동료들도 순옥을 반겼습니다. 선생님, 빈자리 진짜 컸어요.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미경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들도 순옥을 반겼습니다. 우리 순옥이 왔어? 순옥 선생님, 어디 아팠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금순 할머니가 순옥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 박만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겹쳐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담당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만수가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침대 곁에 앉아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순옥이요.
만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순옥을 찾았습니다. 순옥아, 만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마웠어. 내 며느리. 만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옥이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편히 가세요, 아버님.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 상주석에 정수와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순옥이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이혼한 며느리. 왜 온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상주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왔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정희가 순옥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준혁과 수진이 순옥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모, 엄마는 우리가 모셔온 거예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니네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계셨어요. 우리 엄마가요. 수진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혼한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와? 창피하게. 창피한 건 고모 아니에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안 오셨으면서.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정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정수가 천천히 일어나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옥과 정수가 마주 섰습니다. 정수가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웠소. 미안했소.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국화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순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정 속 시아버지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나를 찾은 시간. 시아버지 장례를 마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64시 된 순옥은 햇살 요양원에서 신임 요양보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선임 보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실에서 순옥이 새로 들어온 수강생들 앞에 섰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옥이에요. 올해 64시고 2년 전에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순옥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도 늦게 시작하셨어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62에 처음 시작했어요. 여러분보다 늦었죠. 와, 진짜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순옥의 말에 수강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어요. 순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손 내밀려고 해요. 같이 해봐요. 수강생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옥이 그 수강생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주말 오후 순옥의 옥탑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준혁이 젊은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혁아. 웬일이야? 순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선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약혼녀예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 싶대서 데려왔어.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혼녀?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한소영이라고 해요.
소영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혁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소영이 꽃다발을 순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옥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어서 들어와. 앉아. 순옥이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옥탑방이었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해요. 엄마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야. 준혁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순옥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어서 와. 조심해서 앉아. 순옥이 딸을 부축해 앉혔습니다. 수진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알아. 빼보면 알지.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아기한테 외할머니 오래오래 보여주고 싶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외할머니가 된다고? 응. 엄마 아들이야. 아들. 순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 얼굴 볼 때까지 건강해야겠네. 당연하지.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 해. 모녀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현주가 순옥을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순옥이 현주 옆에 앉았습니다. 현주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황혼이혼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조 모임? 네. 언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순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언니가 아니면 누가 해요? 현주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해보자.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봄 자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60대, 70대 여성 12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황혼이혼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순옥이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옥이에요. 2년 전에 33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여성들이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으니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순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한 발짝씩 걸어보니까 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70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45년을 참고 살다가 작년에 이혼했어요. 매일 울기만 했는데 오늘 선생님 얘기 듣고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이 다가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해요. 여성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순옥의 말에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봄날 기자 한 명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습니다. 강순옥 선생님이시죠? 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저 지역 신문 기자인데요. 황혼 이혼 후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요. 순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취재거리가 돼요. 선생님, 요즘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기자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다면요. 해볼게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순옥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62세에 찾은 나의 이름, 요양보호사 강순옥 씨의 당당한 인생 이막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순옥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정수가 아파트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옥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순옥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정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신문을 접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자기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즉, 저런 걸 자랑이라고. 정희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다 읽고 신문을 덮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순옥에게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60대에 새 출발하려는데 무서웠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순옥이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주가 옆에서 순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연락을 받아? 순옥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언니가 해낸 거예요. 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옥이 요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난간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33년을 남편 이름으로 살았고 3년을 시아버지 이름으로 살았어. 순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온전히 강순옥으로 살고 있어. 따뜻한 노을빛이 순옥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순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거예요. 순옥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순옥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3년을 남의 이름으로 살다가 62세에 비로소 자기 이름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순옥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우리 어머니를,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 오랫동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 아내는 희생해야 한다. 엄마는 자기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면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순옥도 그랬습니다. 29에 시집와서 62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밥상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순옥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다 3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우울증, 수면장애. 그런데도 남편은 말했죠.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시청자 여러분, 효도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효도의 무게를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것이 과연 진정한 효도일까요? 정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지는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버지가 나가시지 않도록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요양원을 제안하자 부모를 버리려는 여자라며 이혼을 선언했죠. 이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는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수는 이혼 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토록 버리면 안 된다던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요양원에 보낸 겁니다. 왜요? 자기가 직접 돌보기는 싫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시키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죠. 순옥이 땡큐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3년 동안 참고 참던 여자가 마침내 자기 인생을 선택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낙인을 두려워하죠.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혼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이혼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순옥은 이혼 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경력도 없었죠. 62년 인생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현주의 손을 잡고 한 발짝씩 걸어나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취업하고 자기 힘으로 월급을 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60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70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순옥이 처음 요양원에 출근하던 날을 기억하세요.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입고 62년 인생의 처음으로 월급 받는 직업을 갖게 됐다고 말했죠. 그 순간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드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으신가요?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정작 나는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순옥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순옥도 혼자였다면 아마 반지하 방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현주가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영자가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순옥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옥이 다시 봄 자조 모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뭐합니까?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효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효도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불효일까요? 아닙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어디서 모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느냐입니다. 정수는 집에서 아버지를 모셨지만 정작 아버지를 돌본 것은 아내였습니다. 순옥은 이혼 후에도 요양원에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자기 담당도 아닌데 시아버지에게 더 좋은 케어가 가도록 월급을 보탰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효자일까요? 형식적인 효도보다 진심 어린 관심이 중요합니다. 명절에 한번 찾아가서 용돈 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옥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순옥은 자신을 버린 남편의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이에요라고 말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편히 가세요. 아버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미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내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덩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 돌덩이는 오직 나만 아프게 합니다. 순옥이 시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시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옥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미움이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나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움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마지막으로 순옥이 남긴 한마디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아내입니까? 누군가의 남편입니까? 누군가의 엄마입니까? 누군가의 아빠입니까? 누군가의 며느리입니까? 누군가의 사위입니까? 그 모든 역할 말고 당신 자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순옥처럼 62세에 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70세에 80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행복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고 당신이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